네, 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10월 7일 마감 시황입니다. 아, 기술적 분석이란 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약점이라 그런다면 뭐가 문제냐?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죠? 그 뒤를 가지고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 보니까 항상 후행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지표가 움직이는 거지. 지표가 먼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종 뭐 뒷북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미리 알 수 없나? 미리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가치 투자로 가야 됩니다. 가치 투자. 예컨대 그 회사의 내재 가치가 얼마고 그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가 얼마인데 현재 주가는 얼마니까 그 회사 주가는 앞으로 오를 거야 내릴 거야. 근데 내재 가치는 만 원인데 주가는 5천 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오를 거야. 라고 해서 미리 사놓고 이제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가치 투자죠. 그런 전략 같으면은 소위 선행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치 투자라는 게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즉각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를 계산해 놓고는 주가를 사놓고 길게 주가가 오르기를 내재 가치의 가격이 맞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후행성을 가지고, 기술적 지표가 후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당장 성과가 눈앞에 있기를 기대해요. 최근에 오늘도 주가가 코스피 지수 올랐습니다만은 댓글을 보니까, 아니, 조정이 길고 오래된 조정이 있다고 하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느냐? 도대체 주식 언제 사느냐? 라는 댓글이 만의 눈에 보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항상 맞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죠? 뭐 틀렸다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주가가 반등이 있으리란 것을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오른다 그랬잖아요. 반등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반등이 최근에 며칠 동안 주가가 오르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다소간 좀 강하게 오른다는 것 뿐이지 반등이 있으리란 것을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다 다를 말씀하신 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일부는 도대체 그러면 길고도 오래된 조정이 언제 끝나는 거냐?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말대로 현금을 다 만들어 놨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조지해 죽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에 떨어져라. 예? 떨어지라고 이렇게 뭐 주문을 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 주가가 오르면은 뭐 에브리바디 다 해피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참 답답한데,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우리는 반등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소위 파동으로 말한다면 ABC가 끝나고 X의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X의 A 정도가 되고 항상 이렇게 나오네. XA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XB가 있고 XC가 있을 것이며 이게 X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락 조정이 또 있을 거다. 우리는 아직 이 길고 머나먼 조정에서 이제 겨우 이 정도 왔다는 거죠. 그죠? 이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에 대해서 또 그 기간 내놓으라라고 얼마든 될 것인지 기간 맞춰 놓으라고 또 아우성 지른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정의 기간에 대해서는 엘리엇 때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목기둥표에서야 또 뭐 시간론에 가가지고 뭐또 변화일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복잡한 이야기고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말한다면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통상 기간은 길고도 지루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정 기간은 길고도 지루하다라고 됩니다.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5번 파동으로 본다면 제 주장대로 맞아서 이게 5번 파동의 꼭지고 지금부터가 조정이라고 본다면 대개 한 3월달부터 8월달까지 대개 한 5개월 정도 조정이 이어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 이걸 여기다 끼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피보나치 비율이 대개 한 0.618이니까 5개월 곱하기 0.618 하면 대략적으로 한 석 달, 석 달 정도가 조정 기간이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석 달이면 대개 한 11월 달, 근데 한 11월 석 달이니까 한 11월 정도까지는 조정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대략적인 그냥 라풀이 주먹구구식의 주먹구구입니다. 주먹구구식의 계산이 될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이제 10월 달입니다. 그죠? 앞으로 10월 이제 초니까 10월 7일이니까 앞으로 11월 달까지 앞으로 한 달 반이나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뭐 주식 하루 이틀 주식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면은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꼭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럼 사세요. 제가 누가 말리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이 반드시 맞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사시라고요. 사시고 그게 아니고 좀 더 기다리고 싶다 혹시 한다면 뭐 느긋하게 보셔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식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 올랐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간밤에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뭐 원고를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 3-4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4시까지 정도 해서 아마 혹시 저한테 올린 댓글 중에서 제가 새벽 3시, 4시에 쓴 그 댓글에 대한 답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때까지 볼 때만 하더라도 뭐 미국의 주가지수 대체로 상승세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역시 아직도 반등이 이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다시피 갑자기 트럼프가 민주당하고 이제 그 경기 회복 방안 협의 안 해! 라고 트위터 한 방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걸 몰랐죠. 아침에 자고 나서 새벽은 아닙니다만 오늘도 아침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한 6시쯤에 한 2시간 겨우 자고 일어났는데 와서 보니까 갑자기 2시간 사이에 세상이 달라져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지수는 올랐죠.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반등 파동, 소위 X파동, 이 X파동이 아직은 좀 더 X파동 중에 우리 A파동 요거가 아직도 좀 더 이어지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이건 참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단기 지표인 RSI는 우리가 12일짜리를 만듭니다만은 RSI보다 더 단기 지표가 533으로 이어지는 스토캐스틱인데 스토캐스틱은 오늘 마감 기준으로 92점 나옵니다. K는 92, D는 94니까 상당히 80을 위로 넘어갔으니까 상당히 이제 과열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RSI가 70위에서 계속 갈 수 있는 것, 여기처럼 RSI가 70위에서 계속 갈 수 있는 것처럼 스토캐스틱도 80위에서 계속 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을 뭐 팔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내일이라도 주가가 밀리면 스토캐스틱과 K와 D가 만나면서 단기적으로 요때처럼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RSI는 아직 괜찮습니다만 RSI보다 좀 더 단기 지표인 스토캐스틱은 슬슬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RSI보다는 신호가 빨라요. 보다시피 미리 훨씬 그 앞에서 매도 신호를 나타냅니다. 근데 십자로 꺼보면 이런 정도에서 벌써 진작에 매도 신호가 나타납니다. RSI보다 훨씬 빠르죠, 그죠? 죽어볼까요? 또 헷갈린다 그럴라. 자, 여기서 스토캐스틱이 매도 신호니까 그야말로 짜릿하게 고점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납니다. 스토캐스틱은. 그러니까 그럼 RSI보다 빠르네. 나 스토캐스틱 할래. 스토캐스틱의 항상 가장 큰 약점이 어디 있냐니까 보다시피 여기서 사고 팔고 이런 소위 휩소 자주 신호로 나타낸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단기 지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긴 한데 다소간 약점이 있다는 게 스토캐스틱의 너무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자주 쓸데없는 휩소라고 합니다. 자주 쓸데없는 신호를 나타내 보인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휩소, WHIP, SAW,
휩써.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뭐 어찌됐거나. 그래서 제가 스토캐스틱을 잘 보여드리지 않는데, 야간 현재 스토캐스틱으로 본다면 거의 뭡니까? 요때와 비슷하게 거의 과열권에 와 있지 않냐. 그럼 내일 빠지나요? 모릅니다.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슬슬 이제 목에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슬슬 목에 찼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두고 보죠. 자, 코스닥 지수부터.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 올랐습니다만 여기 스토캐스틱도 슬슬 이제 목에 차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죠. 내일 빠질까요? 모릅니다. 봐야 합니다. 항상 기술적 지표는 후행성을 가집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지표가 움직이면서 지표가 신호를 나타내면 앞으로 확률적으로 봐서 좀 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꼭지인지 정확하게 바닥인지는 조금 있다가 봐야 되니까 하루 이틀 늦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술적 분석을 하느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야간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다소간점 이거로 봐서는 과열 국면에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종목 쭉 다시 한번 더 봅니다. LG전자 올랐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거는 아직까지 5번 파동이 끝난, 여기가 5번 파동이 끝난 게 아니고 여기가 5가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LG전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올랐습니다. 역시 어제 말씀드렸듯이 RSI가 여기서부터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역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환선 딱 걸렸네요. 그 다음에는 아마도 기준선을 아마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올라갈까요? 아직은 좀 더 RSI도 그렇고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기준선까지 갔다면 그때부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RSI도 봐야 되고 뭐 또는 다른 지표를 보면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자, 현대차 어제 제가 요거 뭐라 그랬죠? 장학형, 그죠? 장학형. 앞에는 어문인데 뒤에가 길다란 앞에는 양운인데, 말 잘못했습니다. 앞에는 양운인데, 빨간 거 양운인데 뒤에가 길다란 어문이 나타날 경우에 장악형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주가는 오늘 뭐 마감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종가는 어제의 종가보다는 이렇게 플러스로 딱 걸렸으니까 어제보다 종가는 500원 오른 거 나타나고 났습니다만은 현재 고점을 본다면 이 고점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 추세가 턴 어라운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살짝 듭니다. RSI도 조금 꺾이는 모습인데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준선과 전환선 요거는 가치가 있는데 혹시 요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좀 더 뭡니까? 퀘스천 마크의 확률이 수상하다, 이거 좀 밀리는 거 아닌가 라는 강도가 좀 더 세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기아차 뭐라 그랬죠? 어제 길다란 짱대 양선 위에 짧은 음문 하나 붙은 걸 갖다가 뭐죠? 흑운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흑운형도 추세가 바뀌는 징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는 역시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본다. 종가 기준이라 본다면 이게 어제 종가니까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캔들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RSI도 살짝 물러서는 이런 모습이어서 역시 하루 이틀 좀 더 궁금해 봅니다. 이거 뭐 책에서 말하는 대로 이게 과연 흑운형인지, 그래서 흑운형의 교과서에서 있는 그대로 밀리는 돌아서는 샘플을 우리가 진짜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흑운형에도 틀리고 있다는 또 다른 예외를 우리가 보는 건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항상 이런 흑운형이나 앞에서 보았던 장악형은 추세가 턴 어라운드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역시 공부 삼아서 며칠 동안 어떻게 되는지 진행 결과를 계속 보자입니다. 물론 계속 제가 마감 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네이버부터 쭉 봅니다. 네이버
구름 안에 있습니다. 종가는 뭐 고압, 구름 안에서 오락가락. 아직은 얘도 기준선을 건드리지 못한 상태예요. 이거죠. 그냥 고압. 그 다음에 카카오, 구름을 살짝 넘었었습니다만은 역시 오늘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그죠? 자, 그 다음에 LG 화학 구름 안입니다.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역시 기준선 건드리지 못하고 구름 안에서 여전히 그런 움직임입니다. 반등이지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성급하다. 상승이 되려면 최소한 기준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주장은 여전합니다. SK하이닉스 답답합니다.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갔는데 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도대체 구름 근처까지 가면서 좀 구름을 건드려 보든지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RSI도 조금씩 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구름 밖으로 나왔으나 얘가 좀 밑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기준선을 건드리지도 않고 저란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답답한 양상이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참 코멘트 달기도 오를 거라고 말하기도 내릴 거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태죠. 얘가 좀 내리면 구름에 받고 이제 올라갈 겁니다 하든지 뭔가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옆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저희 말해서 우짜란 말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답답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 누가 저한테 SK하이닉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종목 분석에서 질문이 올라온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요. 그렇다고 해서 팔라 이야기는 아닌데 그 아니죠. 팔라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기준을 다 달성을 해야 될 텐데 뭐 저런 기준을 건드린 것도 아니고 구름 밑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구름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뭐 구름 위에 있으니까 뭐 아직은 괜찮네요. 뭐 좀 더 두고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그저께는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요. 오늘은 절한선 위로 빡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름이 뭐 모든 게 다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양상이죠. 그다음에 이거 뭐야? 삼성 SDI. 삼성 SDI는 여전히 그 좁은 구름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뚫지 못하고 있죠, 그죠? 오늘은 3,000원 올랐습니다. 역시 좁은 구름을 제대로 뚫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좀 더 두고 봐야 할 건덕지가 됩니다. 특별하게 뭐 팔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강력 매수를 주장할 것도 아니고 얘가 좀 올라서줘야 뭔가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셀트리온 역시 뭐 RSI 매수 신호가 나타났고요. 삼성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반등하고는 있으나 그런 밑인데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는 그래도 어디 갔죠? 삼성바이오는 그래도 이제 절한선까지 건드렸고 그 다음 목표 이제 기준선까지는 가보려고 어떻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모습인데 셀트리온은 아직 절한선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다소간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구름 밑으로 내려와 있는 약간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그런 상태라 그러면 얘가 지금이야 RSI가 바닥이니까 반등하고는 있으나 얘가 쭉쭉쭉쭉쭉 올라서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죠. 그건 없습니다. 오히려 셀트리온처럼 반등이라도 RSI가 매수시로 나타나더라도 그냥 비실거리다가 반등폭은 별볼이 없다가 RSI가 조금 이러다가 다시 안타깝게도 RSI가 30m 내려가면서 주가가 꼬꾸라지는 이런 시나리오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은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가 되는 거죠. 무섭다.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 이런 거 말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언제 사느냐 언제 삽니까? 그런 데 잘 안 보이는데 구름 위로 올라올 때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랑 기준선 넘어서면 구름 밑일 때 구름 밑이라도 기준선을 건드리면 좀 사고 그러고 구름 위로 올라오면 사면은 그때 가서 우리에게는 빛나는 내일이 있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뭐 구름 위로 올라올 때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이미 구름이 올라와서 상승세 좋았던 시절은 끝나고 지금은
구름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고점 대비해서 34만 9천 원인데 고점 대비해서 와 24만 원밖에 안 하네 싸네 라고 사면은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보고 있는 관심 종목 세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뭐 남부름 짧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아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가 앞에가 길다란 잘못 그렸다. 새로 하여튼 우리 이제 이거 쓰는 거 잘 보이는 거로 해달라고 했는데 약간 이렇게 이걸 가지고 펜으로 쓰면요 나중에 제가 써놓고 이것만 지나면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 버벅거리지만 딴 거를 쓰는 다른 펜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예컨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양설이 나타났지만 앞에 양선입니다만은 뒤에 음설이 나타나면서 장악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삼성전기는 어떻습니까? 앞에가 음선인데 뒤에가 앞에가 음선인데 음을 제가 그릴게요. 앞에 음선인데 뒤에가 양선이잖아요. 그죠? 양선. 그럴 때는 뭐가 추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이런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거의 하락 장악형이라면 상승 장악형이죠. 뒤에가 양선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색깔이 두 개가 달라야 돼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얘는 예컨대 추세가 하락하다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반전형이 되는데 이 경우는 추세가 하락하다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와중에 나타났으니까 이런 걸 굳이 장악형이라고 말하기는 좀 교과서의 의미로 본다면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뒤에 있는 선이 빨갛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하락 반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아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여전히 우리는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지워볼까요? 이걸 쓰면 지워져 버리니까 제가 어제 무슨 이야기 했는지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계속 이걸 쓰는 거예요. 내일 또 계속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기준선 전환선 계속 위니까 계속 보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화전자. 이 자화전자가 사실은 저한테 상당히 좀 입장 곤란한 이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런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안타깝지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팔자. 넣을 수 없지 않냐 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환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옛날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허다한 종목들 뭐부터 볼까요?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이거든요. 셀트리온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거 보이십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그냥 밀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지?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얘는 앞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날 파는 게 물론 어제 종가 기준이었으니까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아마도 팔았어야 정답입니다. 솔직히. 근데 문제는 이놈의 자화전자가 아침에 개장가는 마이너스 보합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보다시피 보합으로 시작해서나 장중에 올라가지고 세상에 9%나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판 사람은 땅을 치겠죠. 괜히 팔았네.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어찌해야 되느냐. 여기서 팔고요. 기준선 넘었을 때 여기서 도로 사야 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래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리스크 그럽니다만은 리스크 그럽니다만은 그거 안 팔고 버티면 됐잖냐.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안 팔았다가 만약에 셀트리온 점재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때쯤 돼가지고 셀트리온쯤 되면 어떡할 거냐. 셀트리온도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밑에서 팔았다가 여기서 샀겠죠. 올라갔으니까. 샀겠죠. 그죠?
올라가는구나. 구름받고 나왔구나. 올라간 거나 끝내준 거나 찾겠죠. 그죠? 저라도 올라가네 사라 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구행스팬도 그렇네. 구름 위로 올라갔네. 좋아 보이네. 앞으로 갈게요. 사세요. 라고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됐거든요. 어째 됩니까? 망했네. 어째 됩니까? 팔아야 됩니다. 안 팔고 버티지 뭐. 올라가겠지. 에이, 올라갈 거야. 올라가야 될 건데,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래서 샀는데 여기도 그렇다고 그 양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거래한 사람이 기술적 분석을 모르냐? 아닙니다. 압니다. 아니까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아무 데나 사가지고 그냥 주가 떨어지든 말든 간에 줄창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사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소위 무슨 버 하면서, 그죠? 소리가 나는 말든 간에, 여기서 산 사람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도 차트를 보는 사람은, 전환선 넘어섰네, 기준선 넘어섰네, 구름이네, 구형수평 괜찮네, 괜찮네, RSI 돌아섰네, 사자 했을 거라고요. 잘 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기술적 지표는 나중에 움직입니다. 그 다음날, 안타깝지만 얘가 팔아라 그럽니다. 정답은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잘 안 팔립니다. 물론입니다. 잘 안 팔립니다. 팔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샀는데 32만 2천 원에 샀는데 그 다음 날 29만 8천 원에 팔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안 팔면 결과가 이렇게 되죠. 올라갈 수 있잖아. 자화전자처럼 올라갈 수 있잖아. 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근데 정말 재수없이 자화전자 내일이라도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자화전자 내일이라도 또 밀려가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어찌해야 됩니까? 또 팔아야 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 그짓 왜 하냐? 안 하면 그래라도 안 하면 그래도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은 셀트리온 꼴 난다고요. 삼성바이오 꼴 납니다. 네? 삼성바이오 꼴 난다고요. 삼성바이오 안 팔고 버티면 삼성바이오가 다행이지. 허다한 종목들 저한테 댓글로 여러분 올려주신 종목들 고점에서 물렸습니다. 41층에 갇혔어요. 18층에 분양받았는데 이런 말들 있잖아요. 다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원칙대로 하면은 여기서 팔고 다시 사야 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침에 안 팔기 잘했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9% 올랐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팔고 되사서 바보 같은 짓을 해야만이 앞으로 이 판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판에서 살아남습니다. 하여간 간에 지금은 다시 안 내려갔으니까 다시 사고 있든지 안 팔았으면 정말 전우신조가 되는 거고요. 한샘은 반란 신호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2% 올랐습니다. 1.8% 올랐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냥 반란 신호 없으니까 계속 가는 거죠. RSI가 조금 고점이긴 한데 잘못하면 RSI가 70 넘어서면서 주가가 한번 상승폭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밀리면 얘가 RSI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 나머지 달러 인덱스를 비롯한 증시 주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구름 안에서 기준선 저하선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소폭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하고 협상 안 하겠다라고 발언한 게 전반적으로 그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긴 하였습니다만은 다른 안전자산이라든지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 조금 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환율은 꽤
아침에 개장가는 상승세였습니다만은 주가가 반등하면서 마감가는 1158원으로 끝났으니까 상당히 하락폭이 고점 대비해서 꽤 낮은 양상이고, 소위 우리가 이것도 차트로 말한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RSI가 돌아서야만이 주가가 환율이 오르고 그 종가 기준으로 RSI가 돌아서야만이 뭔가 이거 이제 다이버전스가 아닌가라고 말하겠지. 아직은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확연하게 다이버전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율은 아직까지는 계속 아래쪽이다. 아래쪽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금 구름 안에 싹 들어갔다가 위쪽에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구름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그죠? 구름 아래쪽 구름 선행 스팬에 이에 딱 붙어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뭐 기준선에 가보도 못하고 역시 구름 아래쪽에 아래쪽 선행 스팬에 딱 붙어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트럼프 이야기가 주가는 들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전에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입원하다가 퇴원하고 나서 그때까지 트럼프가 입원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 다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안전자산을 살짝 쏠렸다가 다소간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요번에 트럼프가 민주당하고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해서 협상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거하고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테슬라 역시 트라이앵글의 가능성이 높죠.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A, B, C, D 뭐 E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가 가고 있네요.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일목으로 본다면 기준선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고, 뭐 그러니까 RSI는 뉴트럴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뭐죠? 아마존 뭐 구름 안에 갇혀 있는데 소폭 밀리는 모습이죠. 아마존 어제 막판에 왕창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도 구름 안에 갇혀 있다가 왕창 트럼프 트위터 때문에 왕창 밀리는 이런 양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도 마찬가지로 얘는 구름 밑으로 내려갔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을 보니까 애플이나 또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또는 테슬라나 이 해외 팡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종목을 보니까 이거 좀 나스닥 지수 슬슬 반등이 다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벌써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나가려 그러다가 도로 들어가 버렸고, 근데 아마존은 구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은 구름 밑에 내려가 버렸고,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로 구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나스닥 지수 구름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물론 어제는 막판에 확 밀리긴 했습니다만 위쪽에 기준선의 저항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지금 현재 스과 나스닥 선물 지수도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나스닥 선물 지수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결심할 겁니다. 이 장에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 아직은 뭐 내일도 오를 뭐 안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거의 목에까지 찬 느낌이다 인 것처럼 나스닥 지수는 이미 단기적으로 봐서 이미 여기서 매도 시도가 나타났네요. 그죠?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제 3 다음에 3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슬슬 3의 두 번째, 그러니까 B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느긋하게 뭐 하루 이틀 주식하고 끝난 게 아니라면 그죠? 아니라면 느긋하게 좀 더 조정을 즐기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바람이었습니다. 자, 종목도 오늘 보니까 많이 몰려 있던데 열심히 종목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영상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